헌법재판소 들어가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제 마지막 기관이네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곳인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이제 친숙한 곳이 되었죠. 네, 바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나 또는 행정부의 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여서 구제해주는 사법기관이래요. 이 말인즉슨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그 여부를 헌법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해주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네, 바로 헌법수호 기관이죠. 헌법재판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이나 공권력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주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 다음에 권력을 통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는 경험했었잖아요. 대통령의 그 권력 행사가 민주주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함으로써 또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또 보호한다. 공권력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또 헌재가 판결을 내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국민의 정치 교육이요. 이것은 뭐 헌재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정치 교육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려주고 또 우리의 기본권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줌으로 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또한 정치 교육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바로요. 재판관은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두 다 임명을 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모두 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9명을 임명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3인을 추천하고요. 대통령이 3명을 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또 3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하네요. 연임이란 거는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6년의 임기를 맞추고 또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헌법재판소장은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볼게요. 총 5가지예요. 위헌법률 심판이요. 위헌법률 심판, 우리 이거 어디서 했더라? 앞에서 국가기관에서 했었죠. 바로 사법부의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 중에 이 어떠한 법률이 재판 중에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곳은 헌재예요. 그런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해 주세요라고 제청하는 기관은요. 사법부, 법원이었고요. 그것을 제청한 것을 받아서 심판하는 곳은 바로 헌법재판소, 줄여서 헌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절차, 지금 방금 얘기했죠? 누가? 법원이 무엇을?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 그쵸? 그리고 나서 제청을 했을 때 누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배돼라고 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헌법 소원 심판이란 건 뭐냐면은요. 국가 권력의 행사, 어떤 공권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했을 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국민이
직접 청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1단원에서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랬잖아.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 어린이집에는 지원비를 주고 사립 어린이집에는 지원비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 보건복지부, 바로 어디예요? 국가 권력이죠. 국가기관의 보건복지부의 그 결정이 사립 어린이 원장님 입장에서는 나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해서 그때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했다라고 우리 보충 자료에서 봤었어요. 탄핵 심판 갑니다. 이제 우리는 뭐 탄핵 심판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 너무 잘 알 것 같은데요. 바로 탄핵 심판이란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대통령이나 또는 고위공직자요. 뭐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처럼 고위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파면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탄핵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심판은 헌재에서 하는데 누군가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요청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회죠.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탄핵 심판을 하겠다라고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하고 나면 음,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나면 이제 헌재에서 그 탄핵을 결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었던 거고요. 정당에서 한 심판이란 무엇인가? 이거 우리 정부, 행정부, 대통령에서 했었거든. 바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무엇을 위배하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배했을 때에 위배하면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요, 누가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당 문제가 있어요. 라고 요청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있겠죠. 바로 그 주체는 누구라고요? 네, 정부입니다. 정부가요, 헌재에다가 이 정당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산을 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하고, 헌재에서는 비정당이 정말로 비민주적인 정당이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 정당은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예요.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이 권한쟁의 심판은요, 어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요. 바로 국가기관끼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 지방자치단체끼리 그 사이에서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뭐, 기간 간에 어떤 한 기관이 먼저, 어떻게 해요? 어떤 한 국가기관이, 이거는 지금 우리와 우리 국가기관 간에 이 권한에 대해서 또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났으니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권한의 한계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봤어요. 한번 이제 만화로 최종 정리를 하고 수업 시간에 잘 짧게 보충하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헌법은요, 뭐라고요? 국가의 최고법이죠. 그래서 어떠한 공권력이나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죠? 이 그림 보세요. 헌법 안에 다 있잖아. 우리 그때 법령책에 있었죠? 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도 있고요. 규칙도 있고요. 뭐 공권력도 있고요. 행정행위도 있고요. 사법행위도 있네요. 어, 근데 우리 헌법 안에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공권력이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야, 이거는 지금 이 공권력은 어떻게 헌법에 위배돼 위헌이야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야 합헌이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에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는가 바로 헌법의 효력을 지켜서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따른 헌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헌법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헌법에 헌법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 질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 즉 헌법이란 국민들이 약속한 국가 질서예요. 우리 헌법이란 이렇게 줄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 줄 안에,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러닝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선을 넘어갔을 때, 이 라인을 넘어갔을 때,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위헌이야. 헌법에 위배돼. 라고 어떻게 해요? 감시하고 교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이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하나요? 바로 헌법재판소는요, 국가의 근본법이 헌법 문제를 다뤄요. 헌법 문제만 다뤄요. 얘들아, 헌재에서는. 일반 법원에서는요, 법률에 관한 걸 다 다루죠. 민사소송, 형사소송, 뭐 행정소송. 그런데 헌재는요, 헌법 문제만을 다룹니다. 위헌법률 심판 앞서 얘기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법원이 제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국회가 제정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좀 심사해 주세요. 바로 여기 법원의 어머니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가 법률을 데리고 왔네요. 우리 아가가 어디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누구에게요? 헌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법률이 위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그 적용을 금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심사 결과 위헌 이러면 어떻게? 그 법률은 이제 삭제가 돼야 돼. 두 번째예요. 헌법소원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채택된 것인데 다른 심판이 정부, 국회, 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어떤 이러한 기관들이 주체가 되는 것에 비해 헌법소원은 누가 한다고요? 누가 청구한다? 맞습니다. 국민이 직접 청구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크게 진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의 요건, 자신의 기본권, 나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를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사유를 앞날부터 2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변호사를 또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주지 않으면 바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므로 해서요. 아예 심판도 하지 않아요.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어야지만 헌재가 이제 그 헌법소원 심판한 것을 한번 확인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국가기관 사이나 국가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그쵸? 얘들아 방금 얘기했죠? 국가기관 사이, 지방자치단체 간 사이. 바로 권한의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우리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아하, 안 되겠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읍시다. 바로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네, 이것이 바로 탄핵 심판이죠. 네, 뭐가 좀 잘렸나 보네요. 그쵸?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고위공무원, 대통령 이렇게 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탄핵 심판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이에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어긋날 때 어떻게 해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죠.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지배를 추구하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므로 정당 해산을 요청합니다.
라고 정부가 헌재에다가 제소를 하면은요, 헌재에서는 그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예요. 수업 시간에 퀴즈는 무엇을 낼 거냐면은요, 그 각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제가 한번 퀴즈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